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주에서도 첫 수소버스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주도로 친환경적인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목표에 비해 미미한 실정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수소 시내버스가 처음 도입돼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소초면 장량리를 출발해 원주시청, KTX 만종역, 문막공단으로 가는 신규 노선 50번에 수소버스 4대가 새로 투입됐습니다. 문막공단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 내연기관 버스들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만큼 정부 주도로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버스는 같은 무공해 차량인 전기버스에 비해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도 더 길어 버스 운행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따라 2030년까지 21,2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보급된 수소버스는 1,185대, 강원도는 5대에 불과합니다. 충전소를 비롯한 수소 인프라들이 늘면서 수소버스는 2020년 77대에서 시작해 올해 1,000대를 돌파하며 늘고는 있지만 목표치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국비 지원금을 받아도 1억 원이 넘는 자부담이 들고 자체 정비에 대한 어려움, 부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등이 운수업체들이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수소차는 이제 정비 문제도 그렇고 이제 한 1년여 동안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또 시행착오 있는 것들은 이제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운수업체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런 버스들을 운수업체와 잘 긴밀하게 협조해서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버스 도입에 맞춰 빠른 충전을 위한 강원도 내 첫 액화수소 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가면서 일반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편의도 한층 나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검찰이 한 수산업체와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 동해시를 압수수색했다고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 수사는 동해시에 공장을 둔 대형 제조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동해시의 대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 영리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동해시가 예산을 투입한 출연기관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민간 수산업체가 지분을 투자해 만들었습니다. 동해시의 주요 기업들도 사업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형 제조기업의 협력사는 폐기물 관련 입감을 주는 방식으로 영리법인 경영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인을 공동 소유한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민간수산업체 모두 이익이 되는 수익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2021년 9월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민간수산업체가 독자적인 회사를 세운 뒤 이때부터 입감을 독차지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폐기물 입감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가 동해시장에게 뇌물로 갔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으로 조성된 뇌물을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 사업 수익을 도운 대형 제조기업 측에 동해시가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동해시는 해당 기업의 도로나 공장 증개축 등 관련 자료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동해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시장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기업에게 부당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해당 제조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가 국회를 찾아 주요 사업들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어제 국회에서 예산결산 특위 간사인 허영 국회의원을 만나
제2경춘국도와 제천 영월 고속도로, 영월 삼척 고속도로와 삼척 강릉 고속화철도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또 250억 원의 조기 폐광 지역 경제재능 사업비 신규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국회 안에 국비 확보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국비 전략팀이 상주하며 국회 예산 심의 동향 파악과 대응에 나섭니다. 설악권 동반 성장을 목표로 16년 만에 재출범한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어제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 고향사랑 기부제 교차 기부, 동해고속도로 고성구간 연장, 오세 케이블카 진입구간 44번 국도 확장 등 4개의 상생협력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또 오는 13일 예정된 문화도시 지정평가에 앞서 속초와 고성, 양양이 연계해 광역형 지역문화 사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112년 만인 지난해 고향 원주로 돌아온 국보 지광 국사탑이 복원을 마치고 오는 12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원주시는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 국사탑을 불운면 법천사지 유적 정시관 안에 복원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시 세워진 지광 국사탑은 높이 5.39m, 무게 24.6톤으로 진도 7의 지진도 버틸 수 있는 면진대 설계가 반영됐습니다.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지광 국사탑은 고려시대 국사를 받은 지광국사 해린을 기리기 위해 세운 탑으로 고려시대 탑의 정수로 손꼽히지만 일제에 의해 반출됐다 돌아오고 전쟁 때 폭격을 맞아 파손되는 등 순환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이맘때가 본격적인 김장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춧값 폭등으로 지난해보다 김장 비용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김장 시기를 이달 중순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속이 꽉 찬 배추 사이사이에 빨간 양념을 듬뿍 바릅니다. 이번에 김장한 배추는 2,000포기, 김치로 만들면 4톤이 넘는 양입니다. 농협강원본부가 어려운 이웃과 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김장 행사인데 문제는 배추값입니다. 아직도 3kg 배추 한 포기가 7,700원. 배추값이 꺾이지 않으면서 김장 나눔 행사에 지난해보다 30%나 더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배추값이 비싸서 약 한 30%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그만큼 더 들어가도. 식당에서는 비싼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를 버무린 김치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어릴 때 양배추김치를 해주시던 기억이 있어서.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치솟은 김장 비용이 걱정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20%나 더 올랐습니다. 배추 16포기로 김치 35kg을 담그면 대형마트에서는 52만 1,000원, 전통시장에서는 41만 9,000원을 내야 합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뛰었고 마늘과 생강을 넣고 양념을 만드는데도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정부는 차라리 김장 시기를 이달 중순으로 미루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폭염 때문에 배추 생육이 늦어져 지금부터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면 다음 주 이후에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춧가루, 대파, 생강, 마늘 등 부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순 이후에는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추 계약 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양념 채소류 비축분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의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민 모두가 즐긴 국가적 행사였지만 경기장과 시설 등 올림픽 유사는 강원도가 떠맡아 어쩔 수 없이 도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올림픽 경기장과 시설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며 평창 올림픽 유산도 국가가 나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창군 용평면에 있는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 1층에 중증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편의점이 운영됩니다. 장애인 편의점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 리테일 등 민관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에 이어 평창에 2호 편의점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평창군은 3년간 편의점 자리를 무상 임대하고 BGF 리테일은 가맹비를 받지 않으며 개발원은 직무 훈련을 도왔습니다. 삼척시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지질명소 후보지 12곳을 선정했습니다. 삼척시는 지형적 가치와 법적 보호 필요성, 경제 활성화 가능성 등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하장면 대째 백두대간과 죽서루 하천 지형, 근덕면 덕봉산 해안 퇴적 지형, 신기면 대이리 동굴지대 등 1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삼척시는 2026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뒤 2031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앞서 삼척시는 2022년부터 지질공원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전문 해설사 5명을 양성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급격히 줄어든 동해안 도루묵 자원 회복을 위해 도루묵 자원 회복 전담반을 발족했습니다. 수가원은 어획량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한 자원 회복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강원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도루묵 산란장을 조성하고 산란기 수온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 연안자망협회 어업인의 협조로 도루묵 알을 수거해 실외 부화기에서 부화시킨 뒤 어린 개체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도루묵은 겨울철 동해안의 대표 어종으로 지난 2016년 7,497톤의 어획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610톤까지 급격히 줄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동해시 가금류 농장의 관리 대상 모두에게서 AI 인체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작업자 등 관리 대상 1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AI 인체 감염 증상을 겪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30일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현장에 대응 요원을 파견해 농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삼척시가 수소특허단지 지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내년 12월까지 299억 원을 들여 근덕면 광태리 일원에 액화수소 제품의 기술력을 판단하는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번 달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돼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소 앵커 기업 임대형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